안녕하세요. GPU 내 건데 발표를 맡게 된 콜린입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웹 성능 개선, 패키지 구조 변경, 일러스틱,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 해결, 도커 오브 URL 학습 진행, 인스턴스 테스트 성능 개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능 개선 파트입니다. 웹 성능과 관련해서 로딩, 렌더링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웹페이지 테스트를 통하여 로딩 성능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LCP가 다소 늦게 측정되었고 해당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폰트의 경우 다운로드 완료 시점이 초기 렌더링을 블로킹으로 인한 LCP 증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JS 번들 사이즈에 따른 다운로드 시간입니다. JS 번들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그만큼 다운로드 시간도 길어지고 결과적으로 LCP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TML의 경우 스타일 태그와 링크 태그는 렌더링을 차단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HTML 파싱을 진행하면서 링크 태그를 만나 파일을 가져와 실제로 브라우저에 적용할 때까지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링크 태그에 rel 속성의 프리로드 값을 입력해주면 브라우저에게 이건 꼭 필요한 자원이니 이거 미리 빨리 다운 받아줘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브라우저는 해당 자원의 로드된 시점과 관계없이 렌더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폰트 파일로 인한 브라우저 렌더링 블로킹이 되지 않으면서 이전에 3초대의 LCP에서 2초대로 LCP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JS 번들 사이즈 최적화 측면에서 개선 내용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한 개의 JS 번들 파일로 관리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에 모든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다운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큰 사이즈의 JS 파일 때문에 로딩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코드 스플리팅을 활용하여 번들 파일을 조금씩 나누는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차트 관련 파일을 분리를 진행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차트.js의 크기는 꽤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초 페이지 접속했을 때 유저는 로그인 화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차트는 지금 상황에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임포트를 활용하여 차트 컴포넌트만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트를 사용하는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만 공적으로 차트와 관련된 컴포넌트 및 라이브러리만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메인 번들로부터 차트랑 관련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웹팩 옵티마이제이션의 스플릿 청크라는 옵션을 활용하여 리액트 돔, 리액트 라우터 같은 라이브러리 코드와 서비스 코드를 분리하였습니다. 라이브러리 코드 같은 경우는 자주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캐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671kb에서 108kb로 최초 요청 번들 사이즈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폰트 성능 최적화와 JS 번들 사이즈 최적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3.22세크에서 1.8세크 정도로 로딩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렌더링 성능 개선 관련입니다. 렌더링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측정한 페이지는 서버와의 가장 많은 요청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잡상세 조회 페이지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데이터하우스 측정 결과 스크립트 코드 평가, 스타일링 및 레이아웃 계산 등과 같은 JS의 메인 스레드를 괴롭히는 시간의 합인 TBT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그림은 학습 진행 현황을 보여주는 로그 컨테이너입니다. TBT 수치가 나쁜 원인 중 하나는 돔트리에 과도하게 많은 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리액트 공식 문서를 참고하면 많은 개수의 요소들을 렌더링할 때 윈도잉이라는 기법을 활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윈도잉은 보시다시피 모든 요소들이 아닌 모든 요소의 일부만 렌더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고 컨테이너에 리액트 윈도우라는 라이브러리를 도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약 5,600개의 요소들이 HTML 문서 내에 존재했는데 윈도잉 기법을 활용해요. HTML 내에 로그 개수를 약 20개 가량으로 유지하면서 도매 개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측정 결과 기존에 매우 높았던 TBT 수치가 250ms로 꽤 많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돔 개수 감소를 통한 성능 개선을 이룰 수 있었지만 렌더링 성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이 존재했습니다. 로그 데이터를 그리기 위해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해당 응답의 크기가 약 500kb로 꽤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일정한 패턴들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응답에 대해 백엔드 측에 압축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압축에 대한 결과는 뒤이어 배럴이 이어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엔드 배럭입니다. 홀린이 얘기해준 대로 프론트 측에서 성능
개선 작업을 진행한 뒤 백엔드 측에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측정 시 텍스트 컴프레션을 통해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집 설정을 해주었고 기존의 파일 사이즈와 컨텐츠 다운로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컨텐츠 다운로드 시간은 3초에서 100ms로 약 80%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려했던 부분은 HTTP2 설정입니다. HTTP2는 멀티플렉싱 기능으로 여러 요청에 대해 여러 응답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프론트와 엔진엑스 서버 통신에는 HTTP 1.1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HTTP2로 변경하여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HTTP2의 경우 헤더의 값 또한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인 경우에도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송 시간과 관련해서는 가시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기가 어려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플라이트 요청 후 본 요청의 순서도 존재하며 기존 1.1을 사용할 때도 대부분의 최신 브라우저는 여러 개의 커넥션을 사용할 수 있어 유의미한 향상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서비스에서 API 콜이 동시에 요청을 발생해도 3개 정도였기 때문에 멀티플렉싱의 수혜를 받기는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로그 데이터를 한 번에 API로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을 로그 데이터를 분할 요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HTTP2의 특성을 활용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백엔드 파트에서 작업한 이슈들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패키지 구조를 좀 더 관련 있는 부분들끼리 응집도 있게 모여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여 패키지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계정과 관련된 부분인 어드민과 멤버를 어카운트로 묶어 통합하였습니다. 앞으로 외부 시스템 사용이 늘어날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프라 패키지를 만들고 외부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에는 메일 부분은 인프라 패키지를 관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외 인크립션, 페이지네이션 등은 유틸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발생하던 엘라스틱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를 해결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엘라스틱 서치가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키바나 모니터링 보드로 확인을 해보니 JVM 흰 메모리의 80%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별도의 작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0%가 사용되고 있어 조금만 작업이 늘어나도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정을 확인해 보니 엘라스틱 서치와 로그스태시의 흰 메모리 설정이 256MB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각각 1기가로 늘려주었습니다. 사실 1기가로 늘리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4기가 메모리의 EC2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엘라스틱 로그스태시 키바나에게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데 있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모니터링을 해보니 흰 메모리 사용률이 58%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능 추가한 부분인 도커 허브 URL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이 도커 허브 URL을 넣는 부분에 어떤 입력을 하거나 입력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준비해둔 테스트용 이미지로 빌드되어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기 URL 입력하는 부분에 도커 허브에 퍼블릭으로 등록된 계정 이미지에 계정명과 레파스토리명을 입력하면 해당 내용대로 학습이 진행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존 테스트 시 오래 걸리던 인스테스트를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였는데요. 기존 통합 테스트 설정은 DB 자원 정리를 위해 dirty context를 메소드마다 실행했고 delete or bin 배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매번 테스트를 실행하는 메소드마다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가 빌드되고 이게 실행되는 과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통합 테스트 속도의 저하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캐싱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DB 자원 정리를 위해 SQL문을 사용하여 DB를 다시 세팅해 주었습니다. 이 결과로 기존 전체 테스트 실행은 18초, 약 32%
실행 시간 단축을 이룩할 수 있었고 전체 테스트를 준비하는 데까지 포함된 실행 시간은 77%나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